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요. 다시 우리 증시에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3,000피를 내주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는요. 오늘 장중 3,10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장중 또 11개월 만에 8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요. 오늘 시총 상위주 대부분의 종목들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어제와는 달리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었고요. STS,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등의 해운주들, 또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 등의 정유주들, 그리고 방산주까지 오늘 모두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자릿수대 급락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현지 시간으로 2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모델 Y 10에서 20여 대가 투입됐는데요. 성공적으로 출시된 서비스의 간밤 테슬라 주가도 8%대로 강세 마감했고요. 오늘 2차 전지주에도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나인테크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자해글에도 따스한 햇살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도 맑은 날씨인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경우 외국인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장중 28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도 2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전날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취임사에서 남북통신망 개통 등의 이 대화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요. 오늘 JST나 한국전력, 인디F 등의 남북경협 관련주들에도 쨍한 여름 날씨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주가의 폭염이 발효 중인 종목들입니다. 한국전력은요, 실적 개선 전망에 힘입어 6년여 만에 장중 주가가 3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KB증권 측에서는 한국전력의 올해 실적 개선은 분기별 연료비 조정 단가와 상관없이 달성될 전망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딥마인드인데요. 최근 이더리움, 베이스, BNB 스마트 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 온체인의 발행, KRDT 상표권도 특허청에 출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오늘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다음 두 종목도 보겠습니다. 항암 신약 개발 기업 AB온인데요. 글로벌 제약사와 전 임상을 마친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을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하는 계약 체결을 공시하면서요. 오늘 상한가에 안착, 역시나 또 후텁지근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HLB 테라퓨틱스는요. 이 미 자회사 리젠트리가 진행한 신경 영양성 각막염 치료제가 유럽 임상 3상 톱라인 결과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오늘 하한가로 직행, 주가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웨더였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창업한 아마존이 23일 두 번째 인터넷 위성을 발사하며 스페이스X 추격에 나섰다.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프로젝트 카이퍼용 위성 27기가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의 아틀라스 B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지난 4월 27기의 위성들이 프로젝트 카이퍼 발표 6년 만에 처음 발사된 이후 두 번째로 아마존의 적궤도 위성수는 총 54기로 늘어났다. 전체 목표는 3,236기이며 내년 7월까지 절반인 1,618기를 쏘아 올릴 계획이다. ULA 측은 지구 저궤도 위성 통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발사는 당초 13일 예정이었으나 날씨
LG로 2차례 연기됐다. 카이퍼 위성은 지구에서 약 1930km 저궤도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마존은 현재 7,000기 이상을 운영 중인 스페이스 X에 비해 초기 단계지만 속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요일 데일리 하스탁은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100선, 코스닥은 800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시장에 있어서 몇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간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이제 먼저 급락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건데 일단 우리가 3,000포인트에서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한참 쉬었다 넘어가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수가 한 차례 쉬었다 올라가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시장은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 속에서 고객의 탁감이 풍부하다라는 거, 이것이 유동성 장세에 마치 초입과 같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객의 탁금이 대략 한 64조 정도 오늘 아침 기준으로 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때랑 똑같아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 동학개미 운동보다는 약 한 7조 정도 줄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유동성이 풍부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9만 전자를 갔었던 유동성인데 지금 이 정도 유동성이라면 오늘 하이닉스를 8%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원동력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가 이제 3,000, 코스피가 800. 코스닥이 800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저평가됐었던 그리고 올라가지 않았었던 주식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주식이 올라가는 그러한 화려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는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중동 분쟁 이슈가 완화되면서 지금 양시장 모두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또 확실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데일리 하스탁 첫 번째 섹터는요,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제 간밤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국내 관련주에도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로봇입니다. 어제 이제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지명되면서요, 로봇주들 강세에 뛰었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대응 방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반도체입니다. 중동 휴전 훈풍에요. 오늘 반도체주 그야말로 초강세입니다. SK하이닉스 28만 원 선 돌파, 삼성전자 6만 원 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까지 저희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하스탁 첫 번째 섹터 2차 전지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렇고요. 그 전주에도 그렇고 거의 매주 2차 전지는 빼놓지 않고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섹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2차 전지의 반등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간밤 테슬라 로보틱시 공개 이후에 또 현지에서 굉장히 호평이 이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2차 전지 훈풍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몇 주째 지금 2차 전지 한 3주째 2차 전지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처음 얘기했을 때보다는 좀 바닥권, 그다음에 조금 조정을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W자 형태의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른 이후에는 전부 다 수익권으로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네. 역시 바닥권에서 끈질기게 바닥을 들어주는 종목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수익도 되지만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잡아내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테슬라가 간밤에 이제 10%대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2차 전지, 근데 자동차는 안 올라요. 상당히 네. 조금 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2차 전지가 오늘 강한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W자, 그러니까 이중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속된 말은 이제 짝꿍댕이다라고 얘기 표현을 하는데 제 세 번째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W자 같은 경우라는 것보다 이게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 위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차트상 교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멘텀이라면 자 바닥을 한번 찍은 이후에 두 번째에 있어서의 라운드 형태를 나타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차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들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바닥을 한번 찍고,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바닥을 한번 찍고 반등세를 나타내고 추가 조정을 받을 때도 야 다시 5월 저점을 깨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거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 모멘텀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에서 이제 안 오른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눈에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관세 피해주로 꼽혔을 때부터 소장님께서 좀 팔로우업 해주셨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꼽아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뭐 나인테크 그리고 에코프로 형제들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목 골라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에코프로 형제들을 다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좀 굉장히 강하죠. 네. 그렇지만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강한데 역시 대장주로서는 에코프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차트상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승 초입의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에코프로 BM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W자 형태거든요. 여기서 W자가 보이지만 결국 바닥에 이러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된 상태지만 네. 요 상태, 요 지점. 근데 지금 요 지점 대비 요 지점이 높죠. 요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짝꿍댕이 부분, 요쪽이 조금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더군다나 봉의 크기가 이때 양봉 2개, 지금 양봉 어제는 이제 뭐 시장이 다 밀렸으니까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분출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의 모양과 여기서의 거래량을 보면 여기서는 거래량이 안 늘었죠.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못 들어주고 여기서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시도했습니다만 다시 지금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가 차트상 바닥을 만들어가는 초입이다. 물론 이것이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대세 상승이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워낙 주봉상으로 보이지도 않는 부분들이지만 그렇지만 일봉으로 놓고 본다라면 최소한 6만 5천 원, 7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분출한 데는 7만 원대예요. 지금 이 거래량은 현재 거래대거든요. 이 거래량은 현재 거래대고 이거는 더 낮은 거래대량이기 때문에 7만 원대까지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자.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코스모화학을 이야기하고 폐배터리를 보자라고 얘기한 것이 14,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이제 16,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14,000원 부근에서 16,000원 부근까지 폐배터리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랑은 조금 다르죠. 먼저 올랐어요. 먼저 올랐고 어제도 조정 없이 3일 연속 양봉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역시 폐배터리에 대한 관점 새롭게 가지자라고 얘기한 이후에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LG 엔솔입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제 대표적인 주식이죠. LG 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확실히 다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30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0만 원에 대한 안착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본다라면 다음 구간은 어딜까? 한 20% 정도 더 올라간 36만 원에 이제 우리가 그 저항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20% 정도. 자, 36만 원 선이 바로 이 선이거든요. 여기 때까지 특별히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 거래량이 다 36만 원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래량만 하더라도 36만 원대에 있다라면
그 기간은 매물 공백이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LG엔솔이 올라가고 한다라면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스윙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7만 원 선까지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폐배터리 안에서 코스모화학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대장주 안에서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로봇이고요. 어제 이제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LG AI 연구원장이 지명되면서요. 이제 이 로봇 전문가라는 소식의 로봇주들 굉장히 강세에 띄었습니다. 오늘 로봇주에 대한 전략 저희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학습 효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약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수 5천 시대를 간다라고 그러니까 네. 벌써 증권주들, 금융주들이 몇 프로 올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최소한 50, 거의 100% 이상은 다 올랐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네카오입니다. 이제 네이버에 있었던 분이 우리가 이제 수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네카오가 현재 지금 동반급등한 거죠. 이러한 모멘텀이 현재 지금 로봇주로 전이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증권주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오늘 좀 그런 의견들이 좀 있죠. 그리고 네카오, 그다음에 이제 로봇도 일단 실적과는 좀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서두에 언급드렸던 유동성 장세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나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카오에 의해서 정책주로서 이제 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물불 안 가리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던 우리가 협동 로봇이 됐던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역시 과거에는 협동 로봇이면 협동 로봇,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이면 산업, 휴머노이드는 휴머노이드 이렇게 구분을 했었다라면 지금은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형국으로 현재 지금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물론 언제든지 지금 이제 조정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누구든지 그건 모르는 얘기죠. 하지만 스윙 전략을 펼친다라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스윙이라는 것은 2, 3일, 3, 4일 정도 매매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카오 같은 경우도 스윙 전략 펼치신 분이 훨씬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네. 하루하루 매매했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쫓아가기 못하고 수수료라든지 보고 쫓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로봇주에 대한 스윙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저희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 로보티즈를 제외하고서는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 지금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봇 안에서의 관련 종목 좀 꼽아주신다면요. 아무래도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되겠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일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7, 8만 원대 횡보하다가 이제 30만 원을 돌파하고 오늘 30만 원이 안 깨졌어요. 깨지는 모습이 아침에 잠깐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제 얼굴 밑에 옆에서 보면 30만 5,500원 찍고 바로 또 반등세를 나타냈죠. 여전히 네.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언제든지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로스컷을 걸고 30만 원 로스컷을 걸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라면 5% 로스컷 걸고 들어가는 거가 문제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쪽인데요. 의료용 로봇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번째는 이제 고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고용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반도체 검사 장비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이제 고용 같은 경우 이제 의료용 이제 의료용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수술용 로봇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가 반도체 얘기할 때마다 고용을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주가 수준이다라면 전부 다 이제 수익권 구간에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용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큐렉소라고 좀 생소한 기업일 텐데 임플란트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관절 시술에 대한 로봇입니다. 이것이 이제
올 2분기 때 우리 식약청과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거나 대형 병원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5일째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오늘 뭐 봉의 크기가 크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완전히 지금 차트상 조금 바닥. 지금 이제 제 얼굴 옆에 보이는 저 5일, 요 5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산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죠. 네.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 요 구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5일 동안 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작은 종목이지만 큐렉소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 안에서의 기회 대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의료용 로봇 쪽에서의 두 종목 꼽아주셨어요. 고영과 큐렉소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 중에요. 오늘 가장 궁금했던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 더 주가의 훈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이닉스도 아직 안 끝났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관심이 다시 쏠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방산주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방산주가 이제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는 입장.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있다라고 봐요. 오늘 뭐 LG 넥슨에 대한 리포트발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그동안 올라갔었던 테마들을 싹 빨아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동반해서 나타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 6만 전자가 와야 그리고 그래야 외국인들도 사고 그리고 우리 지수도 3,500까지 1차적인 관문 아니겠습니까? 네.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은 3,000을 우리가 안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안착이라는 것은 돌파한 이후에 깨지지 않는 걸 안착이라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일단 6만 전자를 안착해야 돼요. 그게 이제 3,000에 대한 어떤 중요한 바로 밑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전자 아니었으면 지수 3,000 깨졌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방산이 밀려버렸으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도 이렇게 못 갔겠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발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전력기기도 역시 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볼 시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요. 수사님께서 이제 반도체 준비해 주셨고 당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의 기회 찾아주셨었거든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사님 그럼 반도체 안에서의 저희 또 관심 종목 선별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네. 저는 일단은 6만 원대 후반 한 10% 정도 네.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7만 전자를 돌파하느냐 여부는 일부 증권가에서 그리고 일부 인플루언서 분께서 7만 전자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조금 약간의 좀 지켜보자. 아직은 이제 확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10% 정도 구간, 그럼 6만 6천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만 5, 6천 원 정도 구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펀드멘탈, HBM 모멘텀이라든지 펀드멘탈이 살아나지 않은 것을 가정했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7만 전자 넘겠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라든지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장비주 중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고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수페타시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수페타시스가 현재 시장에 있어서 가장 강한 종목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과거 한미반도체의 자리를 물려받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강세 이런 부분들을 좀 옳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는 애들이 가는 형국이에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 보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봇과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와 관련해서 CMS라는 종목 앞서 이제 고용도 언급드렸습니다만 고용, CMS 이런 종목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더군다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6만 6천 원 선 부근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수페타시스, 시메스까지 관심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테마 이슈 살펴보는 데일리 하스탁 시간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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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증권시보는 23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순응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자산의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가상자산으로 현재 미국이 지니어스법 제정을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 결제망이 디지털 영역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증권시보는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포기하는 것은 통화 세계화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언론 주장이 아니라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본토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홍콩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실험을 병행 중이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본토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 답답한 푸트의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1313 챌린지 매일 오후 1시 주간 목표 성공률 13%로 총 10가지 종목 편입하고 있는데요. 22주차 챌린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목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시메스 공략해 주셨는데요. 최근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어제 오후에 강한 반등의 흐름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추세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요. 오늘 5%대 현재 구간에서도 강세 띄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요. 두 자릿수 대네요. 15.66%이고요. 두 번째 종목 한국콜마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장중 9만 원 선을 돌파해내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저희 챌린지 성공률은 0.33%입니다. 월요일에 공략해 주셨던 서진 시스템,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화가 완료된 글로벌 메탈 플랫폼 업체이고요. 해당 종목 하루 만에 5.21%의 성공률 이뤄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종목 한전기술이고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또 미국 SMR 상용화 정책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해주셨고요. 역시나 또 하루 만에 7%대의 성공률 이뤄냅니다. 저희 총 4가지 종목 편입되어 있는 22주차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 바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종목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현재 구간에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28.6%의 22주차 성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으로요. 벌써 30%대 가까운 성공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드디어 기분 좋게 3,000선 이상을 강하게 넘긴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됨에 따라서 우리 1313 챌린지 포트 종목들도 그냥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먼저 15% 넘어가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메스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스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날에 그렇게 크게 상승하진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죠. 6월 20일 날이었는데 이날 장중에 3%대로 종가 마무리를 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종목을 선정할 수 있었냐라고 기준을 잡아봤을 때, 자, 이 종목이 주요 지지 라인대 안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2025년도 5월 달부터 이어져 왔던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했었죠. 그 이후에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폭 보시면 갈색 선으로 제가 굵게 강조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양선을 보시면 이 6월 20일까지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굉장히 크게 수축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수렴했다라는 흐름을 보시면 그만큼 에너지를 모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에너지를 모아갔던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공략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 저가 마이너스 4%대에서 플러스 7%대까지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약 12%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7% 이상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강한 흐름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과 전거래일과 오늘의 흐름을 이어서 보자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2025년도 3월 달 파동의 고점 기준으로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는 이 하락 추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자, 돌파를 했죠. 2025년도 6월 23일 날 장중 7%라는 강한 흐름으로 돌파에 성공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눌린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제가 소개해드렸던 날 수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수렴한 이후에 전 거래일 7% 그리고 오늘 장중에 또 7% 이상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이 폭이 확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 랠리 기대하면서 이 종목도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한국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자, 중요 지지라인대를 정확하게 지지받아주는 선에서 오늘 단기 조정을 마무리를 했죠. 마이너스 1.91%대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중심선,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죠. 이게 21선과 중심선은 동일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 중심선, 황금선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반등하는 흐름들을 기존에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 5월 달 마찬가지로 이 중심선 안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최근에도 2025년 6월 달 시장이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조정을 제한되는 선에서 이 중심선을 지지받고 반등을 이어가는 상황. 따라서 중심선을 오랜만에 한 번 더 터치를 했죠. 이 이후에 다시 한번 고가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중심선을 터치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고가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대폭 완화가 된 시점에서 좀 더 강한 상승 랠리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도 전고점 돌파의 흐름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확실하게 동반이 되어야 전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추가 상승 랠리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거래량은 어느 정도 동반이 되어야 되냐라고 봤을 때 2025년도 5월 9일입니다. 장중 9%대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던 날에 거래량이 약 160만 주 정도 동반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해서는 이 160만 주의 80% 거래량 이상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 한 20만 주에서 13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돌파 이후에 정말 유의미한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날 여러분들께 2%대라는 상승 흐름을 이어줬을 때 함께 공략을 했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13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키고 나서 오늘 장중 3.74%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분봉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요.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늘 오전 장에
9시 개장 이후에 개장 직후에 3%대라는 강한 상승을 빠르게 만들었죠. 하지만 추가 거래량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폭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줄 수도 있었는데 현재는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이 강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가와 저가를 이어보면 이런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승 추세를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는 선에서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강한 상승 흐름을 바탕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도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2025년도 5월 파동의 고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점과 고점을 한번 쭉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고점 라인대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넘겼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 흐름으로 오늘 장중에는 넘겼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이 저항 라인대 안에 안착한 모습인데 조금 더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4월 달 그리고 6월 달 파동의 저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패턴이 확인됩니다. 자,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와 고점과 고점을 낮춘 하락 추세. 그러면 이 수렴, 어떠한 수렴이라고 말씀이 되죠?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대칭 삼각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 대칭 삼각 패턴의 상단선을 오늘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 만큼 추가적인 단기간이 좀 더 눌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동반하면서 이 수렴 이후에 고가까지 돌파하는 움직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한전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분봉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분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늘 개장 초에 5분봉 기준으로 9시에 2.58% 빠르게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납을 했을 때 일봉 기준으로 어디까지 눌렸었냐면 일봉 기준으로 마이너스 4.33%까지 눌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 4.33%라는 조정 장세가 이어졌었는데 이 조정을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캔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신대가 어제 7시 생방송에서 캔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교육해드리는 시간 가져갔었죠. 그래서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강력하게 지지받아주는 캔들이 어떤 캔들이 나왔냐면 망치형 캔들이 발생하면서 바닥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더 강한 상승 흐름, 거기에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강력한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런 상승 랠리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종가 기준을 지켜주는 선에서 반등 흐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하는 돌파 시도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야 돌파 이후에도 유의미한 상승 랠리가 동반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거래량은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되냐? 2025년도 6월 12일입니다. 장중 28%까지 급등했던 시기에 거래량이 약 1,500만 주 가까이 동반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80% 달하는 거래량, 약 1,2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전고점 돌파 이후에도 추세적인 강한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정책 관련한 수혜주죠.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2주차 챌린지 안에 현재까지 편입되어 있는 4가지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포토너님, 이제 상승장이긴 합니다만 내가 가진 종목은 상승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시청자분들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좀 다양한 피드백 주고 계시잖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상승장이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도 내가 가진 종목들은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린 종목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시장에 소외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장이 올라갔을 때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시장이 조정 장세에는 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좀 더 교체를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받는 종목들을 함께 상승 랠리를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등대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등대 안에서 제가 어제 여러분께 캔들 교육뿐만 아니라 등대 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생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 교육 자료들 한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생방송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오늘 교육 자료만 보셔도 충분히 향후에 대한 대응 방안들, 매매 기법들 기준 잡아 가는 시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도 시장이 상승할 때 내 계좌도 좀 크게 상승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소외받지 마시고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파트너님께서 좀 도와주고 계시고요. 시장을 어떻게 읽고 또 투자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부분들 도움 주고 계시니까요.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하셔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22주차 챌린지 또 플러스권에 더해줄 그 두 가지 종목 오늘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두 종목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과 하나오션 두 종목을 준비했고요. 이 두 종목 모두 다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까지도 이제 함께 공략했던 종목이고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11월 22일 생방송 1313 챌린지와 그때 당시에 4시 생방송이죠. 마감 후 투자 코칭에서 2번 연속 공략을 하고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해서 함께 공략했던 종목인 만큼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겠죠. 가장 먼저 제일일렉트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사업에 대한 수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호남 지방과 서해안 지방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을 합니다. 그럼 생산한 전력들을 각 수도권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데 보내는데 여기에 보낼 때 전선 거기다가 뭐 변압기, 송전선로 이 송배전망이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다가 노후화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 교체하는 이 교체 주기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는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10년 안에 현재보다 변전소는 40% 그리고 송전선로는 60% 이상 늘려야 한다라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조금 더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은 여러분께서 좀 더 길게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이 AI 전력 확대에 따른 특히 이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 산업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 수많은 전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 송전 특히 이 전력 설비 해당하는 뭐 전선뿐만 아니라 뭐 변압기 뭐 이런 전력들을 이동시키는 이런 송배전소 이런 같은 이런 기기들이 노후화가 된 특히 미국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체화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 미국의 전력 관리 회사인 이튼이 이 미국 내 변압기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약 5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5천억 규모의 투자에서 직접적으로 수혜 받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일렉트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일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 이튼의 전력망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공급사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까지도 동시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좀 관심 가져주셔도 나쁘지 않을 자리예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6월 16일 날 장중 7% 이상 상승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 날에 추가 3% 이상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단기 조정폭을 보였습니다. 단기 조정폭을 보인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를 한번 초록색 선으로 그어보도록 하면요. 자, 이 상승 추세 보이시죠? 이걸 그대로
위로 가져다 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각도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요. 다시 한번 하방에 상승 추세를 하나 더 그어보면 자, 그럼 이 채널 안에서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오늘 상승 추세의 하단을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을 한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이 전 고점까지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단기 눌림 이후에 반등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물론 단기 저항 라인 때 명확하죠. 이 명확한 저항 라인 때 체크를 해보면 자, 가격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000원 라인대입니다. 이 10,000원, 한 500원 정도 좀 더 러프하게 잡았을 때 1,300원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전 고점 라인대. 그러면 저점을 올리고 저항 라인대 일정한 삼각 수렴 패턴이 확인이 되죠. 이 삼각 수렴 이후에 충분히 돌파하는 돌파 흐름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2시 이후, 그 다음에 목표가는 1,970원, 손절가는 8,950원 기준 잡고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정말 강한 상승 흐름들을 함께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11월 22일 그리고 11월 21일부터 6월 13일 기준을 잡았을 때 무려 118%에 달하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2차 매도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남은 비중은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되고요. 기존에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미국의 필레 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 호주의 오스탈의 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9.9%까지 지분 취득을 하고요. 추가로 19.9% 추가로 지분을 확대해도 되겠냐라고 미국에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미국에서 100%까지도 인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좀 더 우리나라의 조선업계를 좀 더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미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 미국의 군함 MRO 사업이죠. 유지보수 정비에 대한 사업에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동맹국을 특히 미국의 해군 전력은 동맹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MRO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 딱 2기업밖에 없죠. H전대 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오늘 H전대 중공업 굉장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기존에 한번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잠시 쉰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의 초입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종목은 LNG 운반선과 FLNG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LNG 수출 확대에 따른 정책 수혜 기대감 여기에서 미국에 아직은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이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까지도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따라서 현재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요. 자 보시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현재 조금은 소강 상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2025년도 6월 18일 날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고가와 고가를 잇는 하락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500원 라인대에서 그어보면 자, 파동의 고가와 고가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6월 12일이죠. 파동의 장중 8%까지 급등했던 날에 고가를 그어보면 현재 이 저항 라인대를 17일 날 6월 17일 날 9%가 넘어가는 강한 흐름으로 돌파에 성공을 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흐름들을 보면 저가와 저가를 잇는 상승 추세와 고가와 고가를 잇는 하락 추세, 삼각 수렴, 시메트릭 트라이앵글의 고가를 돌파했죠. 그 이후에 이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 삼아서 단기 조정을 마무리한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반등세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79,500원 기준 잡고 제가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모두 파트너님께서 기존에 공략해 주셨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전력 설비 쪽에서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조선안에서 하나오션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13 챌린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